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7번째 본시험 적응연습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문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지금까지 17번의 시험에 대해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보완 재작성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에 제시된 엉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의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8가지로서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2번 2번에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확대 가족은 감소합니다.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듭니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3번 3번에 제시된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례는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4번 4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2번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4번 등급판정위원회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합니다.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5번
5번에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단기보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종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6번 6번에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7번 7번에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6가지가 있습니다.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입니다. 8번 8번에 제시된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의 노인학대 유형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7가지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고, 지문 1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 2번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것이고, 4번 재정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이며, 5번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번 9번에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사례 신고 접수가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법률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등을 합니다. 3번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4번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의 의학적 진단과 진술 등을 합니다. 5번 노인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10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퇴직한 경우에도 보험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번 사업장이 폐쇄한 경우에도 보험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산업재해에 관련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11번 11번에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유형으로서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 것과 3번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5번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2번 12번에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이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우선합니다. 4번 타 직종과의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로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합니다. 5번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대응합니다. 14번
14번에 제시된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이거나 위법사항입니다. 15번 15번에 제시된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니 건강에 해로워야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 업무의 윤리문제 사례를 참고하시고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16번 16번에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근관 증후군을 다시 설명한 것이고 오른쪽은 수근관의 위치 그림입니다. 17번 17번에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 방법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용한 수건은 세탁 후 삶거나 햇빛에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2번 세면대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장갑을 끼더라도 씻습니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손바닥으로 문질러 씻습니다. 18번 18번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성 질병의 접근 방법으로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문 2번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3번 단독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4번 질병 진행의 경과는 길고 재발이 빈번하여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19번 19번에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입니다.
지문 2번 폐기종은 폐포가 점차 손상되고 확장돼서 폐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번 폐색전은 피떡, 색전으로 인해 폐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5번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 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5번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염증으로 손상을 입어 객담 배출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20번 20번에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최대 심박출량은 감소합니다. 3번 말초 혈관에서 심장으로 혈액 순환도 감소합니다. 4번 말초 혈관의 저항도 감소합니다.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은 빈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에 따른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습니다. 21번 21번에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의 연골,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관련성이 적거나 없습니다. 22번 22번에 노화에 따른 여성기계 생식기계 변화는 1번 난소 크기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성교시 통증은 증가합니다. 3번 질의 길이는 수축됩니다. 4번 질벽의 두께는 얇아집니다. 5번 에스트로겐 분비는 저하됩니다. 23번 23번에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피부 건조증은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문 1번 꼭 끼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2번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게 합니다. 4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5번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애는 것을 삼가합니다. 24번
24번에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2번 왼쪽 다리 마비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 손상 시 왼쪽 팔에 감각 이상이 옵니다. 3번 왼쪽 손에 떨림이 옵니다. 4번 왼쪽 팔에 감각 저하가 옵니다. 5번 왼쪽 다리에 얼얼한 느낌이 옵니다. 25번 25번에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는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3번 외이도가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4번 평형감각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5번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됩니다. 26번 26번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식은땀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속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문 2번 당뇨병 대상자에게는 다식증과 다음증이 나타납니다. 3번 소화불량이 아닌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4번 체온은 감각 이상 및 저하를 나타냅니다. 5번은 단뇨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27번 27번에 선망에 관한 설명은 2번 주의력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선망은 의식이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3번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고 대체로 회복됩니다. 4번 수면 양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5번 증상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28번 28번에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당뇨병 대상자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3번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병행합니다. 5번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합니다. 29번. (29번에)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량이 줄어들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지문 2번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3번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30번. 30번에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약물 중독 위험 요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의 저하가 요인입니다. 지문 1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대장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2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저하되며 3번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도 감소되며 5번 폐 조직의 탄력성은 강직해져 폐 순환량이 감소되어 쉽게 숨이 찹니다. 31번. 31번에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은 5번 폐렴 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결핵은 1차 기본 접종합니다. 2번 대상포진도 1차 기본 접종합니다. 3번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접종을 합니다. 4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입니다. 32번. (32번에)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 기록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합니다. 3번 기록지는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육가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가 원칙을 지켜서 기록합니다. 33번.
33번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료회의의 목적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회의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서비스 질을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 조정, 관계자 직종들의 역할 분담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등 다른 지문들은 원래 회의의 목적입니다.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의 적응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으로 진행되며 지문 1번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우울 단계이며 2번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수용 단계이며 3번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타협 단계이며 4번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부정 단계입니다. 35번 35번에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하는 것은 상투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하지 않고 모아두고 목록을 만듭니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5번 장례식장이나 장지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입니다. 36번 36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는 팔꿈치가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2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배꼽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5번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붙이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37번 37번에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하기와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음식을 담아줍니다. 2번 식전에 국이나 물 등을 먼저 목을 축이고 식욕을 돋웁니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하면 제공하지 않습니다. 38번 38번에 경관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관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39번 39번에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은 5번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 돕기 기본 원칙은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하는 것입니다. 투약 후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상자에게 약 복용 방법으로 잘못되었습니다. 40번 40번에 귀약을 투여한 직후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1번 너무 차가운 기약을 투여한 경우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기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기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기약 투여 시 오심과 구토 증상 유발 경우가 아닙니다. 41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서서 이동을 돕습니다. 2번 이동할 때는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3번 건강한 쪽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은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대응을 합니다. 42번
42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춘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그림 간이 변기입니다. 지문 1번 침상 배설을 주변을 조용하게 해주기보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줍니다. 2번 배변 후에는 따뜻한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3번 둔부에 약간의 수분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4번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떼어줍니다. 43번 43번에 제시문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의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는 순서 문제를 정리할 때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보다 쉽습니다. 우선 가번은 배설 중이므로 전체 제시문에서 뒷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나, 다, 라번은 배설을 위해 준비 과정이므로 앞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번은 맨 뒷부분으로 가야 하고 지문 중 가번이 맨 뒤는 하나밖에 없어 답은 이미 찾았습니다. 준비 과정 나, 다, 라번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제시문 중 라번은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대상자 옆에 붙여야 하므로 준비 과정 중에는 마지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번과 다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으나 나번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동변기 사용 준비도 가려주는 의미로 먼저 커튼이나 스크린을 가린 후 이동변기를 준비합니다. 따라서 2번 나, 다, 라, 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되는 복지 용구입니다. 44번 (44번에)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5번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으로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문 1번 기저귀 교환 시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려줍니다. 2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주는 것은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 후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하지 않고 무릎을 세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대상자에게 협조하에 교환을 합니다. 45번
45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유치도뇨관 소변 주머니는 소변량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4번 소독 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소독 솜으로 배출구를 닦습니다. 5번 아랫배의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46번 46번에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를 소독할 때는 의치 세정제나 미온수로 의치를 닦습니다. 2번 의치를 흐르는 물로 헹굽니다. 3번 의치를 의치 세정제에 묻혀 미온수로 닦아줍니다. 3번 의치를 끼우기 전에는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굽니다. 47번 47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후에는 수건으로 닦고 빗어줍니다.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줍니다. 5번 세정제를 모발에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에 사용합니다. 4번 세정제 거품을 머리에 내어 사용합니다. 48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2번 은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지문 1번 남성 대상자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습니다. 3번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줍니다. 4번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아줍니다. 5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걸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49번
49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은 목욕 전에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합니다. 2번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합니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합니다. 4번 통목욕 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습니다. 50번 50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 B의 순서가 맞는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입마와 벗건입니다. 입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비된 쪽이 먼저 입히거나 벗기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거나 입힙니다. 이를 숙지해 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입마 즉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니 왼쪽이고 벗길 때는 벗건 즉 건강한 쪽이 먼저이니 오른쪽이 먼저 벗습니다. 따라서 3번 오른쪽 왼쪽이 맞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로 입마와 벗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번 51번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은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기립성 저혈압의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52번 52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 효과는 2번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요추와 안정화 운동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로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휴대용 변기 사용, 침대에서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추와 안정화 운동 효과와 없거나 미흡합니다. 53번 53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 방법은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 즉 대상자의 활용 가능한 신체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상자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팔을 활용하여, 즉 왼쪽 팔을 짚고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지문 그림에서 대상자가 팔을 짚은 그림은 1, 2, 3번이 해당됩니다. 다음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서고 목 밑에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손은 다리를 지지해 줍니다. 지문 1, 2, 3번 중 다리를 지지한 그림은 1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54번 54번에 제시 그림과 제시문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의 제시문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 정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번 문제도 제시문을 보면 제일 먼저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자동차 옆으로 가져와서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압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인 가압이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다음은 휠체어에서 내리는 동작 부분과 자동차에 탑승하는 동작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자동차로 이동을 위해서는 휠체어에서 내려야 하는 부분으로 마압은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입니다. 다음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동작 라압은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가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탑승 목적으로 다압은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가 되고 끝으로 나압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로 순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가, 마, 라, 다, 나, 가 순서가 맞습니다. 55번 (55번에)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는 왼쪽을 압박하지는 않지만은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합니다. 2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오른쪽으로 넣어 이송합니다. 3번 어림이 당긴 양동이의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할 수는 없지만은 냉찜질은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번 대상자의 오른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합니다. 56번
56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침대 난간을 모두 올려놓습니다. 2번 이송 시에는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하지 않고 이송용 침대를 이용하거나 침대 머리판 헤드프레임을 잡고 이동합니다. 3번 침대 바퀴의 볼트는 흔들리지 않게 해 놓습니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둡니다. 57번 57번에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은 5번 사용한 카레트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흡인은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2번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격리장소에 버립니다. 3번 고무로 된 카레트는 씻어서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4번 카레트는 물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을 합니다. 58번 58번에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안전피를 뽑고 다음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하고 다음 손잡이를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분말을 불을 향해서 고루 쏩니다. 가하번은 노즐을 잡는 그림이고 나하번은 소화기의 방향을 나타내고 다하번은 소화기를 작동하여 사용하는 그림이며 라하번은 핀을 뽑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3번 라, 나, 가, 다가 맞습니다. 59번 59번에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과부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문 1번 전기사고 예방은 벗겨진 전기 코드는 전련 테이프로 처리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뺍니다. 5번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흡인기를 세척합니다. 60번 60번에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삼킴장애 즉 연화장애는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로 통과시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삼킴장애 시에는 익힌 채소를 먹게 합니다. 2번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3번 식사 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4번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61번 61번에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은 2번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애벌 빨래는 본세탁 전에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미리 세탁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세탁 시에는 뚜껑을 닫고 삶습니다. 3번 오염된 부위는 주방용 세제 등으로 세탁을 합니다. 4번 얼룩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둡니다. 5번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하는 것이 아닌 얼룩을 뺀 후 깨끗한 헝겊으로 반복하여 두드려 줍니다. 62번 62번에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고 대상자와 동행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의 기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하지 않고 개인 소지품은 분실하지 않게 유의를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나 가족의 의견에 따라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합니다. 5번 진료 당일에도 복용하던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63번 63번에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다른 지문들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64번 64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1번. 시설 침해 대상자의 화장실 환경의 안전한 조성은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두지 않습니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들지 말고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을 설치합니다. 4번. 화장실 안에서도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5번.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은 덮개로 씌워둡니다. 65번. 65번에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가 가장 적절하게 도왔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6번. 66번에 낮에 집안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가장 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의 요인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돕는 방법입니다. 67번. 67번에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는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해망상과 도둑망상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8번. 68번에 제시된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의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4번 잃어버려서 속 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로 주위 환경 이해가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9번. (69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반응입니다. 70번. 70번에 기저귀를 차고 있는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는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 71번에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은 위치, 시간,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고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 요법입니다. 지문 2번 악기 연주하기는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이고 3번 선 따라 그리기와 5번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는 경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으로 한 인지기능 프로그램입니다. 4번 물건값 계산하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입니다. 72번. 72번에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하고 비교하고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고 반박과 논쟁을 준비하고 나의 경험에 맞추어 말하고 대화 본질을 피하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태도입니다. 73번.
73번에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제시문과 같이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 반응이 아닙니다. 74번 (74번에)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좋은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하여 말의 내용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습니다. 75번 (75번에)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유형은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장애, 이해력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진압력장애가 있습니다. 지문 1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촉각을 사용하여 대화합니다. 2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와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4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합니다. 76번 76번에 제시된 방법,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의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3번 이해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77번 77번에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지문 1번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릅니다. 2번 상비약품의 경우에만 사용하여 처치를 합니다. 4번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번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78번 78번에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골절이 의심될 때 튀어나온 뼈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2번 손목 부위를 움직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3번 손목을 반복적으로도 움직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5번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위로 올려줍니다. 79번 79번의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하는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은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상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심폐소생술 중 인공호흡은 턱을 뒤로 젖히고 기도를 개방합니다. 2번 1초에 한 번씩 숨을 불어넣습니다. 3번 가슴이 팽창되도록 3개 숨을 불어넣습니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이 아닌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 연습 문제풀이였습니다. 8번째 최근 출제 경향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 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CBT 시험과 집필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